제약 R&D 분야 지금 AI 덕분에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죠. 근데요, 이 대단한 가능성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핵심 인재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고 또 어떻게 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사람 뽑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R&D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와, AI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잠재력을 아는 것하고 자, 이걸 우리 회사에 적용해보자 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사람은 없지. 실행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지. 이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뭘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팀의 구조, 어떻게 짜야 할까? 둘째, 팀원들 실력을 팍팍 키워줄 인프라, 이건 뭘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신 핵심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문화, 이걸 어떻게 만들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 구조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유니콘이라는 인재를 찾으려고 혈안이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유니콘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신화 속 동물 같은 존재예요. 분자생물학 박사인데 동시에 대규모 딥러닝 모델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문가.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몸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한두 명의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팀을 키워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한테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유니콘 사냥은 멈춰라 라고요. 핵심은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잡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팀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바로 다중 에이전트 AI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를 상상하시면 쉬워요. 각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 즉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각자 자기 파트의 연주를 멋지게 해내고요. 그 다음엔 조종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전체적인 흐름과 자원을 조율하죠. 마치 지휘자처럼요. 그리고 맨 위에는 메타 에이전트가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품질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하냐? 이제 코딩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을 잘 조율하고 지휘하는 관리자, 또 전략가가 되는 거죠.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와, 이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I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도입했더니 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원래는 한 15일에서 18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단 5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65%나 빨라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유니콘 찾기를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새로운 디지털 구조를 관리할 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팀 구조를 새로 짰다고 끝이 아니겠죠. 두 번째 과제, 바로 내부 인프라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막상 회사 안에 들여와서 쓰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R&D 조직 안에서 생기는 이런 마찰을요, 재밌는 말로 실행 고혈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혈압 약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챙겨 먹어서 혈압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건 다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상황, 이걸 바로 실행 고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CVRM 대시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대시보드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쓸모없게 만드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쫙 모으려고 정말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 이력이 제대로 입력된 게 30%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던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명확한 이유가 세 가지 있었어요. 첫째,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애매했어요. 둘째, 시스템이 쓰기 너무 불편했어요. 막 클릭을 여러 번 해야 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 번째였어요. 정신없이 바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빈칸에 메모하는 게 훨씬 빨랐던 거예요. 즉, 이 멋진 도구를 쓰는데 드는 노력이 그 도구가 주는 이득보다 훨씬 컸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정말 명확합니다.
우리 팀원들 역량을 키워주자 하면서 그냥 새 기술 교육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고 팀원들이 귀찮아라고 느끼는 그 마찰을 없애줘야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만 하면 보상은 정말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같은 도구를 잘 쓰면요. 약을 잘못 처방하는 오류 위험이 15%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잘 정리되니까 더 빠르고 안전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이득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 문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약회사들 인재 뺏기 전쟁 중이잖아요. 상대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돈으로만 경쟁할 수는 없겠죠? 우리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적의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문화입니다. 요즘 똑똑한 AI 인재들은요, 그냥 돈만 많이 준다고 오지 않아요. 윤리적인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신뢰의 세 기동입니다. 첫째, 투명성. AI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훈련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둘째, 설명 가능성. 이건 AI가 알아서 한 겁니다 같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 거버넌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도 잘 지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신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 문화는요, 놀랍게도 환자 경험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환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90%가 완전 원격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라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직접 와야 하는 현장시험은요, 단 33%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환자들이 겪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죠. 더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중간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사생활 침해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기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설명이 불분명하고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겪는 이런 마찰을 줄여주는 것, 이게 그냥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직원들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혁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 디지털 근골격계 치료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불필요한 수술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낮았을 것 같으세요? 무려 82%나 낮았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썼더니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했더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요, 기존 간호 방식보다 평균 7시간이나 먼저 발견해냈어요. 7시간. 이 시간이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빅테크 기업의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우리 같은 제약회사를 선택하게 만드는 진짜 목적의식이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AI 인재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AI 인재 전쟁에서 이기는 법. 첫째, 유니콘 사냥은 이제 그만! 대신 AI 시스템을 지휘할 팀을 만드세요. 둘째, 기술 교육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인프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신뢰와 목적의식이라는 강력한 문화로 최고의 인재들의 마음을 훔치래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요, 거대한 시대의 전환입니다. AI가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던 증거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걸 실제로 우리 조직에 통합하고 널리 퍼뜨리는 실행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마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이 조직에 돌아가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증거의 시대에서 실행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시스템, 프로세스,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여기에 미래제약 R&D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